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속 인물 파파게노는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 하지만 새 친구의 위로와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바꿔 결국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만큼 주변의 영향이 중요하다. 이런 현상을 모방 동조자살 베르테르 효과에 대비해서 파파게노 효과라고 부른다. 미디어 캠페인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대중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개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거꾸로 내달아도 사는 세상이 낫다. 땡가물다 먹어도 이승이 좋다.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등등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러워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음을 뜻하는 동양의 속담이 있다. 영미문화권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다. 죽은 영웅보다 살아있는 겁쟁이가 더 낫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여고생 동반 자살 소식, 일가족 자살 소식, 경찰의 권총 자살 소식, 세월호 유가족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 등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사망의 68.9%가 남성, 31.1%가 여성입니다. 자살 사망자는 하루 평균 36.6명, 즉 39분마다 1명이 사망하고 자살 시도는 밤 20시, 24시와 0시, 4시에 집중됩니다. OECD 자살공화국 1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자살이라는 선택은 본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며 인생에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오랜 시간 탐구한 윌리엄 제임즈, 삶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찍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르켐은 자살을 이기적, 이타적, 아노미적 자살로 구분하며 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강조했다. 1897년에 발표한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은 엄연히 사회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라고 했다. 디르켐은 자살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증 같은 것이 자살과 확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살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영국 맨체스터대의 심리학자 마리아 파나지오티 교수 연구팀의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의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술, 약물 중독 등을 보이는 경우 자살 시도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의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의 약 29%가 자살 행동을 보이는 데 비해 PTSD 환자들은 이 수치보다도 더 높은 약 57%가 자살 행동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의 견해는 자살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인어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 가이천칠라는 책을 통해 자기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자살의 요건을 정리했다. 조이너가 25세였을 때 그의 친아버지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이너는 텍사스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우울증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후 자기 모순적 갈등에 빠진 조이너는 자살에 대해 많은 연구 끝에 자살의 원인을 3가지로 요약했다. 조이너는 친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후 외로움, 무관심과 방관, 장례식에서 지인이 아버지 죽음을 자살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뒤에 충격을 바탕으로 3가지 심리 조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그가 정리한 3가지 조건 중 첫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마음 고립감, 둘째는 스스로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무능감, 셋째는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일 만한 육체적 심리적 부상이다. 특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치명적 자해를 가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과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자해 능력을 배양해 훨씬 높은 자살 경향성을 보인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 생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 자살 생존자라고 일컫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극히 부정적인 부작용이다. 유명한 탤런트가 죽고 그 가족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현상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1명이 발생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8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670명이다.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3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 생존자에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친구, 동료 등까지 확장하면 더 많다.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 유명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런 행동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심각하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 죽고 나서 사회적으로 동조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임스 딘 교통사고 이후 급증한 현상이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삶에 대한 선택권 존중의 문제를 넘어 자살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지 않은가? 그러나 국가적 관심은 출산율에만 쏠려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총 예산안을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액 72조 5,148억 원과 비교해 10조 3,055억 원이 늘어났다. 그 예산 중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245억 원이 늘어난 974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자살이 사회적 재난 수위에 도달한 현재 이에 대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 각 지자체별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는 역부족이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개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같은 현금 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망적이고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의료비나 주변 눈치 보지 않으며 상처를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살 예방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정책적, 미디어적으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영역별 주요 전략입니다. 1. 심리적 접근 정서적 고립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상담, 공감, 경청을 통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을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심리치료 애인지 행동치료를 해야 한다. 자살 사고를 유발하는 우울감, 불안, 충동을 다루는 치료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자기효능감, 정체성 회복을 해야 한다. 단순히 살아라가 아니라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심리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2. 인지적 접근 왜곡된 생각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 CBT가 있다. 나는 쓸모없다는 비합리적 사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희망감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형성, 작은 목표 설정, 성취 경험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문제 해결 훈련을 해야 한다. 극단적 선택 외의 해결 방법, 인식 탈출구 인지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자살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 3. 사회적 접근 관계망 회복 전략. 첫째, 사회적 지지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친구, 이웃,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만들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고립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독거노인, 1인 가구 대상 정기적 방문, 전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학교 내 예방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정신건강 교육, 조기 신호 인지 교육, 또래 지지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자살 위험자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4.
정책적 접근, 구조적 안전망 구축 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자살 수단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 번개탄 규제, 고층 건물 난간 설치, 약물 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24시간 한라인 전문 상담센터, 공공정신건강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 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실업, 파산, 채무로 인한 극단 선택 예방 위한 긴급 복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생명 존중 사회는 개개인의 의지보다 시스템의 준비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5. 미디어적 접근, 보도 윤리와 희망 메시지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자살 보도는 최대한 자제하고 보도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상세한 수단, 장소 보도 금지,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 방지 효과가 있다. 둘째, 생존자 이야기를 조명해야 한다. 살아남은 사람의 회복 스토리를 보도해서 파파게노 효과를 유도한다. 파파게노 효과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문제, 해결, 지지, 회복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공감하면서 자살을 피하는 효과입니다. 반대 개념은 베르테르 효과로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게 만드는 부정적 미디어 영향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속 인물 파파게노에서 유래되었는데, 파파게노는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 하지만 새 친구의 위로와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바꿔 결국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만큼 주변의 영향이 중요하다. 미디어 캠페인,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대중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미디어는 죽음을 흥미거리로 다루기보다 회복과 연결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살은 충동이다. 그러나 도움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시간일 뿐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다.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느냐. 자로가 다시 물었다. 귀신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 지금까지 최창호의 심리편지였습니다.